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12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옵니다만 변동성도 여전히 있죠. 특별히 트럼프 2.0 시대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2.0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네. 그죠?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분이 한마디 저놈이 한마디 하면 그죠? 네. 출렁출렁거립니다. 일단 트럼프의 노이즈들 뭐 너무 많아서요.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예, 지금 뭐 크게 좀 두 가지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그리고 추가 관세 이야기가 좀 나왔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대거 포진된 네. 공교롭게도 해당 섹터들의 수급이 좀 크게 좀 위축됐던 계기로 좀 작용을 했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이 조정폭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3분기 기점에서 이 해석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이 반도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IT 수요에 관련된 두나 우려감 이 부분들이 사실 이 업황 우려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메모리 가격의 어떤 뭐 가격 하락 부분들 뭐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집권 이익이 출범에 관련된 관세 부과 이슈가 좀 한번 부각된 그런 내용들까지 좀 최근에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서 크게 좀 투심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잡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가이던스는 좀 상향 제시를 했는데 네. 블랙엘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명확하게 좀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4분기부터 양산 관련된 어떤 목표량들 뭐 상향 제시를 했었고 내년도에 대한 뭐 매출 총이익도 한 75%까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내용들 좀 제기는 좀 했지만 루빈 출시가 또 지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에 크게 좀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일부는 좀 작용을 했었고 네. 여기 더해서는 네네. 반도체 얘기 먼저 하면 어쨌든 이제 지금 트럼프 2.0에서는 칩스법 그죠? 지원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왜 한국이나 대만 반도체에 돈을 줘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 부분이 남아 있고 또 HBM 관련해서 중국 판매 규제한다는 건 뭐 정권은 아직 이제 바뀌지 않았는데 그죠? 네네. 지금 바이든 정부 막판에 그게 나와서 다행히 국내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반응을 악재인데 소화하면서 올라서 이제 다행인데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관세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은음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우선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섹터가 이제 크게는 이제 업황에 관련된 우려가 일부 있었고 두 번째는 관세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은 아직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보조금 칩스법 관련된 노이즈인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트럼프가 강도 높게 이 칩스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거 전부터 좀 강한 어떤 메시지를 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좀 민주팀에서도 이미 지급된 이 보조금도 환수 조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경한 좀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보통 정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들 미쳤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임기 안에는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협상도 마무리하고 최대한 뭐 지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주면서 안도는 했는데 명확하게 리스크를 좀 해소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현재까지 좀 보면 반도체 보조금을 좀 지급받았던 기업이 한 전체 5개인데 이 중에 뭐 대형 기업이 TSMC와 이제 인텔이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협상을 좀 마무리를 졌는데 TSMC의 경우에는 뭐 이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인텔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감액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액들이 예상보다 좀 축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좀 더해졌고 이 부분이 심지어는 축소를 좀 떠나서 아예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인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더해서 뭐 중국에 관련된 반도체 규제가 그저께 좀 지난주 금요일 관련해서 나왔던 뭐 이슈에서는 뭐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얘기가 중국 반도체 규제는 하는데
일부 예상되는 어떤 이 리스트가 완화되는 조치. 그러니까 제재 리스트가 좀 완화될 수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뭐 기대 요인으로 뭐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좀 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월요일 주가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또 해당되는 수급을 전혀 좀 반영받지 못하고 같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관련된 어떤 이 우려감들로 더 크게 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다만 오늘 시초에서 사실 이 반도체 규제 건수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리 국내에는 타격은 좀 미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타격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뭐 중국향 비중이 높다고 해서 해당된 수출 요건으로 인한 어떤 이익 지표가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이전에 VU 관련된 어떤 조치에 승인 기업으로 좀 포함됐던 그런들 기대감들 때문에 일부 좀 안도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기대 요인으로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치고 저놈이 뭐라 그러고 원래 칩스법이라는 게 그 치포 동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과 반도체 뭐 대만, 한국을 묶어가지고 뭐 네덜란드, ASML 해가지고 중국에 장비 넣지 마라. 네. 우리 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생산하는데 니네 어떻게 생산하는지 자료들 다 공개하라 그랬거든요. 네. 사실 기밀 사항인데 네. 그런 거 다 달라고 그래놓고서는 대신 보조금은 줄게. 네. 그죠? 근데 이제는 뭐 보조금도 조건 받겠다고 안 준다 그러니까 그죠? 참 이 업황도 그렇고 반도체 얘기는 또 따로 좀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 부과는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국내 제품들은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네. 수출 국가 중심이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잖아요. 네.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도 관세를 부과한다니까 뭐 기아 이런 쪽에 타격이 있을 걸로 보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좀 예상했던 보편적 관세율은 한 10%에서 많게 맥스 한 20% 정도 좀 예상을 네. 했었는데 여기 더해서 뭐 좀 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였죠. 뭐 추가 관세라고 해서 캐나다, 멕시코는 25% 그리고 네. 중국은 10%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좀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대다수가 멕시코의 생산 거점들을 좀 많이 보유한 네. 그런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고 거래일 기준에서 한 5거래일 기준에서 보면 한 많게는 한 10%까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뭐 기아차의 경우는 한 6% 정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 우려 요인들이 사실 이 추가 관세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어떤 구간에서 어떤 조정을 좀 이끌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이 해당되는 관세 정책 그러니까 관세는 알겠지만 추가적인 관세가 과연 부과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실익 부분을 좀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미국의 전체 이 픽셀이죠. 완성차 업체인 뭐 포드, GM, 스텔란티스가 연간 생산되고 있는 전체 자동차 이 생산량이 한 1,700만 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23% 정도가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좀 들어갑니다. 이 비율이 약 한 400만 대 정도 좀 추정되고 있고 네. 기아의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 생산법인에서 연간 캐파가 한 30만 대고요. 이 중에 이제 미국을 좀 가는 이 물량이 한 16만 대. 네. 전체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GM과 포드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좀 공급되는 전체 수출 비중이 9% 그리고 네. 포드가 12%예요. 단순 수출 비교해 보면 기아가 3%, 포드, GM이 합산해서 9에서 10%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과연 이제 국내 기업의 피해인지 이건 미국 완성차 업체의 가장 큰 타격이 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네. 여기 더해서는 뭐 추가 관세에 관련된 어떤 이 내용들이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또 자동차의 어떤 완성차 공급량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OEM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어떤 비중까지 좀 모두 다 더해지면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타격도가 국내보다는 훨씬 더 심하다라는 통계치가 좀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세를 처면한다고 그런 정도는 그렇지만 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내부의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정책이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네.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016년도에 보면 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에 이제 체결된 나프타 협정을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예. 폐지를 하고 다시 협정을 좀 체결한 게 USAMC.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나프타 협정보다 좀 더 완화된 기조가 있었어요. 일부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시키는 네. 무관세 관련된 어떤 품목도 좀 지정을 하면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한 기간적인 발효 요건들은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좀 뒤집는다? 이게 과연 이제 현실화가 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자동차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하나가 좀 다소 과도하지 않나. 근데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부분들이 관세가 25%로 좀 추정해서 영업이익 관련된 추정치를 좀 감안했을 때 기아의 경우에 3조 원대 추가적인 손실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화 가능성에서 너무 우려 요인을 좀 크게 좀 반영했다는 차이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책 기조에서는 뭐 불법 이민자라든가 뭐 마약 근절 관련된 협상용 카드라는 점이 좀 우세하다는 관점에서는 네. 현실화 점까지는 좀 다소 좀 제한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저는 취임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협정을 통해서 좀 재조정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뭐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불법 이민, 펜타닐이 뭐 장난 아니래요. 그 네. 마약 성분 펜타닐 때문에 미국의 거리에 지금 노숙자들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네. 그걸 막겠다는 건데 캐나다야 뭐 국경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트루도 총리가 지금 말하라고 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가지고 형님. 우린 잘할게요. 뭐 이렇게 된 거로. 근데 캐나다 쪽은 좀 사실은 국경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조금 우려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협상 카드니까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그러면 지금 멕시코의 주요 거점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뭐 기아차인데 기아 말고 자동차 업체도 어디가 있어요? 네. 기아가 있고요. 좀 네. 부품사들이 뭐 HL만두라든가 현대모비스, 네. 뭐 그다음 현대유야 같은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중소형 네. 부품사들도 이제 멕시코에 이제 현지 법인을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대형주 관점에서에 대한 이 실적 영향도가 만약에 25%의 추가 관세가 좀 현실화가 좀 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경우에 3조 원대 초중반에 영업 이익이 좀 감소 효과 이 부분은 좀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부품사들에 대한 이 실적 훼손 기조도 좀 같이 좀 동조해서 좀 이어질 건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미국의 완성차 업체도 같이 적용받는 요건이다라는 차이를 네.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만의 피해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 기업들인데 삼성전자, LG전자도 지금 멕시코에 이제 생산 거점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은 미국 시장도 좀 타겟으로 하고 지금 대체적으로는 중남미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향도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생산의 주요 캐파들은 좀 아시아권이라든가 뭐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뭐 중국에서 양산될 수 있는 규모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멕시코 법인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관세 이슈가 미국에 관련된 어떤 이익 훼손 기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아주 크게 좀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여기 더해서 일단 뭐 이 기조가 좀 확인됐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요인이 아닌가. 추가 관세를 좀 언급을 했다는 것은 보편적 관세를 표방은 하지만 예. 취임 이후에 보편적 관세 플러스 알파 표적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 이 부분이 특정 섹터에 좀 더 집중을 된다거나 대중 규제에 관련된 어떤 수단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대중 규제 관련된 리스크가 뭐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흔들려 왔는데 트럼프의 입김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수급 변동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인해서 동맹국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해당되는 협조가 좀 미흡하다면 오히려 관세라는 어떤 이 관세의 어떤 부가율을 좀 상향시키는 예. 그런 어떤 협상 카드를 계속해서 좀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 트레이딩에서 이제 트럼프 노이즈입니다.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자동차 얘기했고 반도체 전략을 저희가 좀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자동차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뭐 노이즈들 뭐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자동차에 대한 그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요? 공교롭게도 좀 11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한 수출 기조를 좀 보여줬고 사상 최대 뭐 11월 수출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업황의 결과는 좀 다른 오히려 좀 견조한 양상을 좀 보였는데 자동차가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한 13%대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추정치가 만약에 이제 4분기에 연결 실적으로 어떻게 좀 작용을 할 것인가 연동된 실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가장 크게 좀 일어나는 달이 11월보다는 이제 12월분에 대한 유입 효과들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할인 정책에 더해져서 선주문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12월 초에서 중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11월에 수출 감소는 좀 우려스럽지만 12월 수출 지표까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11월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일단 피크아웃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됐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오히려 이 투심을 좀 위축시켰다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은 맞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뭐 추가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를 좀 과대하게 좀 반영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뭐 예. 이익 지표에 관련된 이익 훼손 지표를 너무 상향해서 좀 제시하는 것은 다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혼선이 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낙폭 과대를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주주환원 정책의 이 활성화 부분들, 그리고 주주환원율의 상향 부분이라든가 배당 성향들을 고려해봤을 때, 뭐 금융주라든가 보험주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이 수급들은 오히려 이제 고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일단 이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고려해 보면 배당 매력도도 한 가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자동차주, 특히나 뭐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하락은 기회를 좀 활용해 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2.0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이즈의 영향들 대응 방안 살펴봤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